소식과 이전합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라고 경고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유럽 여행을 한 달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네덜란드를 차례로 연결해 현지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 생필품이나 의료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이제 외부에 나오지 말라는 외출을 제한시켜 놓는 법령입니다. 실제로 나가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들이 이 정부에서 발행한 사유서나 신분증을 점검을 하는데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응할 시에는 3개월의 구금 또는 206유로의 우리 돈으로 약 28만 원의 벌금이 물거가 됩니다. 식료품을 파는 슈퍼마켓이라던가 의약품을 파는 약국, 병원 이런 장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이탈리아인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도시 전체가 현재 굉장히 한산합니다. 동포분들이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현재 2-3개월 휴업은 기본이고 최장 6개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유학생들이라던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교민들은 아직까지 좀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라 지속적으로 월세라던가 공과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무기한 휴교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프랑스 대표 명소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카페와 식당,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에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파리 시민들의 일상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한 휴교령이 발표되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이 발달한 파리에는 숙박업 및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많은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을 찾는 한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번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은 고조되었고 불안감은 생필품 사재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와 국제기구들은 현재 근무 시간을 축소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환학생과 유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귀국 항공편을 구하기 쉽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과 달리 증상이 있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동포들은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할 바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미국도 일상적이던 생활이 멈춰버렸습니다. 미 전역 대부분 초중고에 휴교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사람들로 큰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미국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박상현 씨.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에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뒤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있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구글과 트위터,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은 원격 근무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만 업무와 일상생활이 뒤섞이면서 겪는 피로감도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이 좀 많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회사에서도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집에서 일한다면 모르겠는데 온종일 한다면 사실 계속 일주일 내내 한다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는 요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휴교령으로 자녀들까지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식료품과 생필품 수요는 늘었는데 정작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스코에서 최근에 화장실 휴지하고 생수 같은 게 돈 났다고 하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거의 다 텅텅 비었거든요. 사실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고.
지난달 어학연수차 샌프란시스코에 온 양지환 씨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최소 4주간 휴교에 들어간 것도 난감한데 미국 내 생필품 사재기까지 번지면서 학업 찾을 우려보다 생필품 구하는 게 더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좀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쌀이랑 뭐 간단하게 밥이랑 먹을 수 있는 김, 참치 이런 거랑 라면 같은 거, 그리고 휴지. 예, 전에 사둔 건데 좀 더 사두려 했는데 오늘은 구하지 못했네요. 뉴스를 통해 느껴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도 생필품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게 더 불안하지만 부모님 생각에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봅니다. 저는 사는 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길어지면 큰일 나는데. 솔직히 태평양 건너에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먼 땅에서 아프면 서러우니까 아프지 말라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안 받으시고 예전처럼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무너진 동포들은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월드 정용주입니다. 보건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보다 감염자가 많지는 않지만 방역 능력이 취약하고 의료시설이 낙후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바쁜 출근길 인파 사이로 마스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케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스크를 만들어 파는 틈새 시장이 생긴 겁니다. 잠깐 사이 100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기독교 국가 케냐에서는 예배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입구에서 열 체크는 기본.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손 소독제까지 발라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We are washing our hands continuously. And also in our church like today we are checking the temperature of people. If it's above 37 degrees, then we isolate such a person to check again and again and to confirm if he is positive or not positive.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분위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 도중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취재진을 향해 코로나라고 외칠 정도. 회사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중간에 내린다든지 아니면 또는 제가 타는 모습을 보고 같이 안 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봤었고, 지나가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케냐에서 오랫동안 여행사를 운영해온 동포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호텔, 여행사, 식당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25년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염병이 전염 돌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4년 에볼라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라고 보고. 동아프리카의 관문 케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송태진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이곳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잇따르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쪽 지방, 아프리카 서쪽 지방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오는 경향이 있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료 체계가 이렇게 열악한, 보건 체계가 열악한 이 아프리카에 정말 팬데믹으로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첫 환자가 일본인으로 밝혀지면서 동양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마켓에 가도 항상 차이나 코로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좀 더 심한 그 압박감을 갖고 때로는 나가기도 좀 꺼려지는 상황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안들이
더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더 놀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깥에 나가기도 어렵고 길거리 지나가기도 어렵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단체 모임을 제한하고 발열 검사와 청결 등을 강조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በመጨባበጥ ፋንታ እጃችሁን ታጠቡ ተብሏል። በተቻለ መጠን ጉንፋን የያዘው ሰው አፉን እንዲሸፍን እና ማንኛውንም ምልክት ያሳየ ሰው ከሌላ ሰው ጋር ንክኪ እንዳይኖር፣ ንክኪ ካለ ደግሞ ቶሎ ቤት ገብቶ በሳሙና እጁ እንዲታጠብ አይነት ትዕዛዝ እየተሰጠ ይገኛል። 세계적 확산 추세에 비하면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방역망이 뚫릴 경우 대응이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YTN월드 박경배입니다.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거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는 세계적인 현상이 됐고 우리 동포들도 마스크 구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타이완과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과 인접한 타이완. 마스크 대책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지만 첫 확진 환자가 나왔던 1월 말 타이완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1월 말일에 그때 이제 대만에서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고 사재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또 급하게 약국에 마스크를 구하러 갔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일반용 마스크만 몇 개 안 남아 있어서 급하게 구매를 해왔었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타이완 정부는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하는 마스크 구매 실명제를 도입해 중복 구매를 막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약국 재고량을 확인하는 앱이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외국인으로서 구매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마스크 구매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현재 저희는 어른 3장, 아동 5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를 담는 봉투입니다. 이 봉투를 열어보면 이렇게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3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인터넷으로 예약 주문도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발빠른 대처로 초기 대응에 성공한 타이완에서 우리 동포들은 마스크 걱정 없이 전염병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YTN월드 이연자입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최대 도시 오클랜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만일을 대비한 수요가 늘면서 마스크는 곳곳에서 품절된 상태입니다. 지난 6일부터 한국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국제 우편물 발송과 수출이 금지되면서 뉴질랜드 동포들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포들이 스스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한인회관에서 열린 마스크 만들기 특강. 평상시보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마스크를 저희들이 어쨌든 약국 가도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는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게 됐습니다. 재봉틀을 활용해 2시간 만에 완성된 수제 마스크. 필터 교체형이라 기능성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 일부는 노약자 등 동포들에게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70세 이상 노약자들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민들이 서로를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또 알아야 되고 남한테 전파시키지 않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품절 사태. 동포들은 똘똘 뭉쳐 서로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코로나19로 집단 감염이나 마스크 부족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일 텐데요. 이런 감염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배려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한 서울 시내 한 구청의 대강당. 재봉틀 돌리는 손길이 분주한 이들은 마스크 대란에 맞서 조직된 일명 면 마스크 의병단입니다. 재단부터 재봉의 소독까지 꼼꼼한 손길로 하루 1000개의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원봉사자 40명이 마스크를 제작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들은 이달 말 이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이게 그렇게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한테 가서 유용하게 필터만 교체하면 된다는 마스크니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능과 시간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렸고요.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었습니다. 바로 외부와 차단돼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입니다. 자가격리 2주간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물품 지원도 한창입니다. 손세정제와 각종 즉석식품이 상자 가득 담기면 소독을 거쳐 자가격리자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이제 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계신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모여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니까 바이러스도 한풀 잡고 모두가 좀 안심하고 마스크 없이 밝은 미소를 보여주면서 산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함께 이겨요! 파이팅!